나는 아빠다. 아빠라는 이름 하나가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게 한다. 아이들이 나에게 웃음을 보낼 때 그 웃음이 언제까지나 지켜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 웃음을 지키려면 나는 세상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돈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린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 같아 보여도 언제든 다시 폭력이 시작될 수 있다. 역사는 늘 반복해서 속삭인다. 전쟁은 언제나 돈에서 시작되고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아빠로서 나는 묻는다. 내 아이들의 미래는 이런 세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이들이 치르게 될 대가는 얼마나 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경제학자 애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끊을 인류 발전의 대안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며 비트코인이 왜 문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 리빙스턴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말했다. 근본 위제가 붕괴되고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정직하게 전쟁세를 걷지 않아도 됐다. 세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비용을 단순히 화폐 발행으로 충당해버린 것이다. 이 단순한 변화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국가는 마치 무한한 지갑을 쥔 듯 전쟁을 이어갔고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수천만 명이 희생됐다. 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폐허와 빚 그리고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리빙스턴은 말했다. 법정 화폐는 모든 현대 전쟁의 숨은 공동 파트너다. 국가가 키보드 몇 번 두드려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력. 그 권력은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조차 가능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송나라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11세기 초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금과 은, 구리화와 교환 가능한 편리한 수단이었다. 사람들은 신뢰했고 상업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국가는 곧 이 제도에 개입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을 늘리자 화폐의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나라, 몽골 제국은 교자의 제도를 이어받아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교초는 금속 화폐와의 교환이 불가능한 사실상 세계 최초의 불환 지폐였다. 국가는 교초 사용을 강제로 명령했고 필요할 때마다 끝없이 찍어냈다. 처음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곧 신뢰는 무너졌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붕괴했다. 세계 최초의 지폐 실험은 결국 국가의 남용 앞에서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혁명. 1789년 혁명 정부는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고 그 가치를 담보로 아시냐 지폐를 발행했다. 국민은 혁명을 믿었고 아시냐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재정이 바닥나자 정부는 지폐를 끝없이 찍어냈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다. 1795년 파리,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바구니 가득, 심지어 술에 가득한 지폐가 필요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혼란에 휩싸였다. 혁명의 희망은 경제 붕괴 앞에서 무너졌다. 역사는 말한다. 화폐 발행 권력을 독점한 정부는 언제든 그 권력을 남용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과 후손에게 돌아간다. 리빙스턴은 이런 사례들을 짚으며 말했다. 비트코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투자 자산 그 이상이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라는 원칙을 가진다. 총량은 2100만 개. 그 누구도 늘릴 수 없고 어느 한 국가도 조작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코드가 아니다. 인류 문명에 새로운 규칙을 가져온 사건이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프딘 아모스도 지적한다. 금은 채굴과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중앙집중화를 낳았다. 지폐는 무분별한 발행으로 가치 보존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지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할 때마다 소유자의 미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리빙스턴은 또 이렇게 지적했다. 잘못된 화폐는 사회를, 미래를 할인하는 사회로 만든다.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당장을 택한다. 소비하고 투기하고 쾌락에 몰두한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전한 화폐는 다르다. 사람들이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기술을 발명하게 하고 문명을 쌓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본을 준비하게 한다. 건전한 화폐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간 감각을 바꾸는 힘이다. 즉각적인 이익보다 긴 호흡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리빙스턴은 비트코인을 활판 인쇄기에 비유했다. 인쇄기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식을 확산시켰듯 비트코인은 화폐 발행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나는 믿는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세상, 인플레이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내가 오늘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젠가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빠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줬구나. 비트코인은 숫자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언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